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생명체, 즉 식물과 동물, 파충류, 그 다음에 양서류, 또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은 각 개체들이 생성되어 진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그야말로 생명의 보고다. 사실 생명체가 존재를 하려면 태양이 방사하는 빛이 없다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또 빛이 있다고 해서 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조건이 부합되어야 존재한다. 그건 무슨 조건이냐 하면 우선 물이 있어야 하고, 식물이 생성 진화를 하려면은 질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빛이 존재를 해야 하고, 온도가 적절하게 그 식물이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한 시기, 왜 파충류가 먼저 왔을까요? 지구에 1억 년 전, 그보다 더 오래전 2억 년, 3억 년 전에 지구에 이제 파충류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 파충류는 뭘로 대변되느냐 하면은 크기가 거대한 공룡,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알칸도사우루스라든지 여러 육식 또는 초식 공룡들이 번창을 했었죠. 그런데 이때에는 태양이 방사하는 빛의 양과 질이 달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지금은 무지개색의 빛을 태양이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제 무지개색으로 대변되죠. 사실은 탄소화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 태양이 방사하는 빛은 탄소화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빛이 보라색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많이. 그러니까 밝은 빛이 아니고 어두운 빛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표면에서 하늘을, 적외선 안경을 끼고 하늘을 바라보면 어떤 색을 띠고 있냐면 거의 보라색입니다. 왜 보라색이냐? 빛의 산란, 보라색의 산란에 의해서 우리 지구의 대기는 보라색으로 아주 그냥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라색은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이죠. 보라색보다 더 짧은 빛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자로 대변돼 버립니다. 하전 입자, 이렇게 이제 굵은 입자 쪽으로 이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2억 년, 3억 년 전 지구의 파충류, 거대 공룡들이 생성되어 진화되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빛이 보라색의 빛이 아니고 그때는 밝은 빛, 예를 들면 노란색 계통, 또 빨간색 계통, 주황색 계통의 빛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라색보다. 왜 그런 거냐 하면은 태양이 빛을 방사를 할 때 그런 빛이 많이 만들어졌다. 즉 빛의 질이 밝은 빛이었었고, 그 다음에 빛의 양이 많았다. 그로 인해서 지구에서 파충류가 생성 진화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파충류는 혈액이 차갑습니다. 우리 이제 포유류는 보통 이제 피가 뜨거운데, 왜 그런 현상을 일으키느냐 할 것 같으면 빛을 몸에 쬐서 받아들여서 체내에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피가 이제 잘 움직이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충류는 예를 들면 악어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그 빛을 받아들이고 있는 걸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부 파충류는 빛을 받아들여야 체내에서 그거를 빛에 의해서 합성이 돼서, 에너지가 합성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 그로 인해서 이제 파충류가 1억 년 전 이쪽 저쪽으로 이제 멸절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태양이 방사하는 빛의 크기의 변화, 즉 태양의 빛의 양과 질이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얼른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태양이 만들어서 방사하는 빛이 질량이 큰 물질을 결합을 시켜서 만들어서 그 빛으로 깨뜨려서 방사를 하던 것을
태양의 질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 빛의 양과 질이 보라색 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 다음에 빛이 굵어졌다. 가는 게 아니라 굵어져 버렸다. 그로 인해서 파충류는 보라색 쪽으로 치우친 빛에 의해서 더 이상 광합성을 일으킬 수 없었다. 그래서 멸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식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퀘이아 같은 경우는 화석을 보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뭐 3억 년 전, 2억 년 전, 1억 년 전에 생성 진화되어 자라던 세퀘이아 그 언더우드라든지 또 화석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을 가늠케 하느냐 하면 어마어마한 높이, 크기, 뭐 300m, 뭐 400m까지도 걷지 않았나. 200m, 300m가 보통이었다. 그 정도로 키가, 그리고 언더우드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주 그냥 그건 빛의 양에 의해서 광합성 양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빛의 향연이다. 모든 생명체는 태양이 방사하는 빛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다음 진화를 이어가던 식물이든 동물이든 멸절에 이르게 되고 다시 생성 진화되게 되고, 빛의 흐름에 따라, 그러니까 태양이 만들어서 방사하는 빛의 양과 질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세퀘이아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열대지방 쪽에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지금은 뭐 세퀘이아 국립공원에 가면 세퀘이아가 제일 높은 게 지금 120m 정도까지 자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그 세퀘이아 키는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 태양이 방사하는 빛이 점차적으로 더 보라색의 빛이 압도적으로 많아짐으로 인해서 광합성을 못하게 되니까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이 생성되는 것은 뭐냐? 파충류가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포유류, 이제 공룡, 이렇게 이제 1, 2, 3. 아마 우리 인류는 천만 년 전에 아마 생성 진화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도 손과 발로 이렇게 개나 소나 돼지, 말처럼 뭐 사자처럼 이렇게 네 발로 기어 다녔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인류의 몸에 화석으로, 살아있는 화석으로 남아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특히 제일 그 두드러지는 증거는 이제 응치뼈라고 하죠. 이 꼬리뼈가 이렇게 퇴화된 것. 왜냐하면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퇴화가 돼버려서 자연히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는데, 그 다음 우리 인류의 여자 암컷이 이제 그 생식기를 보게 되면 교미를 할 때 네 발로 기어 다니던 것이 교미의 체위의 변화에 의해서 모양이 변화가 일어났다. 음부의 형태, 예를 들면 뭐 크리토리스, 대음순, 소음순 이런 것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이 살아있는 화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인류는 천만 년 이전에, 사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100바퀴만 돌면 우리 인류는 거의 99.999%는 다 사망에 이릅니다. 죽습니다. 얼마나 자연의 우주의 그 참 초라한 생존 기간인지 아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물론 뭐 20년, 30년, 20바퀴, 30바퀴, 뭐 10바퀴, 1, 2년, 2, 3년 사는 동물들도 많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 인류는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생존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포유류는 뭐가 있느냐? 파충류는 태양이 방사하는 빛의 질과 양이 달라 밝은 빛에서 그렇게 크게 공룡으로 광합성에 의해서 진화를 이어올 수가 있었지만, 우리 인류는 보라색의
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에서 생성 진화를 이어와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사실은 보라색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왜? 보라색에 의해서 생성 진화를 이어왔기 때문에 보라색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외선이나 적외선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보라색을 볼 수 있지만 그냥 육안으로는 보라색을 볼 수 없다. 그것은 보라색에 의해서 생성 진화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약 한 1000만 년 안쪽에서 뜨거운 피를 가지고 생성 진화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피가 뜨거워야만이 견뎌낼 수가 있는 조건이 그 태양이 방사하는 빛의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파충류는 피가 차갑습니다. 왜 차갑냐? 빛이 그때는 피가 차가워도 에너지로 바꾸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빛의 향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퀘이아가 멸절하고 공룡이 멸절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뭐 해성 충돌을 했다 뭐 어쨌다 그러는데요. 해성도 핵력과 청력을 가지고 있는 천체라면 지구와 충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가진 핵력과 청력에 의해서 가까이 접근해도 밀어내버리니까 부딪힐 수 없죠. 운석은 한 가지만 있기 때문에 양자만 있기 때문에 운석은 끌어당겨서 대기로 끌어당겨서 지표면에 안착을 시킵니다만 그런 걸로 봤을 때 해성 충돌로는 설명할 수 없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아마도 태양이 방사하는 빛의 양과 질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세퀘이아나 공룡이 멸절에 이르렀다. 어느 순간 빙하기를 한번 거치고 난 뒤 그 빙하기가 여러 차례 도래했었죠.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은 태양과의 거리는 지구와 거리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태양이 방사하는 과도기가 옵니다. 빛을 방사하는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과도기, 즉 바뀌는 것이죠. 어떤 게 바뀌느냐 하면 예를 들면 산소를 결합시켜서 그것을 붕괴를 시켜서 빛을 만들어내던 때와 그 다음에 태양의 표층에 탄소 입자가 집적이 많이 일어난 상태, 그렇게 되기 전까지 물질을 결합시켰던 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작아짐으로 태양이 질량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빛이 물질을 결합시키던 것을 산소에서 헬륨으로 이렇게 다운돼서 이제 붕괴를 시키면 그러다 보니까 빛의 질이나 양이 달라졌다. 그로 인해서 지구에는 빙하기가 도래했다. 즉 산소를 결합시켰다가 헬륨을 결합시키는 걸로 시스템이 전환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하면 예를 들면 산소는 중성자가 8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헬륨 같은 경우는 헬륨3 같은 경우는 중성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헬륨을 붕괴시켰을 때는 보라색 빛이 훨씬 강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붕괴시켰을 때는 밝은 빛, 노란색의 빛, 빨간색의 빛이 강하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빛이 이런 그러니까 물질을 결합시키는 건널목이 있었다. 그로 인해서 빛의 양과 질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세퀘이아나 공룡은 멸절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구의 표면에는 빙하기가 도래한 경우다. 마치겠습니다.